끝없이 오르기만 할 것 같았던 서울의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에서 이제 대출의 규제도 많고 수요의 억제책들을 이제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의 대폭락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잠깐 지나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경제에서 출제를 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승 멈춘 서울의 집값, 대세 하락이냐 반짝 멈춤이냐 하는 제목으로 제 눈에도 굉장히 이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조정을 보이는 것처럼 거래가 이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정 국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대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무게중심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반짝 멈춤 또는 지금 현재 규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중과세라든가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과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짝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금리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많은 규제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대선이 있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선 국면에서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의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하게 지금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의 그 거래가 좀 위축된 시기에 온 그 시기가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요,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규제책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이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사지 못하게끔, 억지로 사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서울의 집값 역시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 같은 이런 많은 신문의 미스매치 같은 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시기, 두려움의 시기, 이런 시기를 극복해 냈을 때 이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관망해 볼 필요성은 있기는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 현재는 갑자기 뭐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크게 바로 급등을 한다?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거래가 되면서 시세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규제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꽁꽁 묶어놨다는 거죠.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8% 12%의 취득세율을 내고 주택을 더 늘리기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었죠. 많은 분들은 사전 청약에 대한 물량들을 굉장히 이제 불신하기도 했지만, 물론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미루어질 수 있는 여지의 물량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택지가 다 조성된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 최근에도 뭐 고덕에서 분양을 했던 그런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전 청약이라든가 그 공급 물량들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많은 무주택자 분들, 무주택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청약을 함에 있어서, 또는 대출의 규제에서 조금 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무주택자 분들이 조금 관망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적인 요소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타임즈 기사를 보게 된다면 이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고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지금 현재 국지적으로 일부 공급 물량들이 많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당연히 조정받아서 이제 전세 가격들이 뭐 2, 3억씩 떨어진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그 국지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약이 되고 해소가 되면은 주택 가격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전세 가격들이 평준화되면서 이제 다시 오르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세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는 지역들,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중에 조정을 받는 지역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격의 조정을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전세라든가 매매 물량들의 공급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아주 많은 공급 물량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사전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 그리고 민간 건설사에서 진행을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핵심적인 지역들의 공급 물량들이 많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 전세라든가 또는 매매의 공급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전세라든가 매매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의 가격이 지금 이제 조정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규제에 대한 부분들, 대출 규제에 따른 그런 반대급부의 그 가수요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요층들이 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야당이라든가 여당에서도 그 세금에 대한 완화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공급 물량이 빠르게 진행이 돼 가지고 이런 공급 물량들을 확대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거래 가격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물량들을 일시적으로 앞당길 수 없으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도세의 완화라든가 그런 일시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시장에 그러한 물량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부동산 가격의 시장 안정화가 일시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물량들, 그렇게 거래되는 그런 물량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를 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부동산의 수급을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템포가 이제 주택 가격의 폭등이 오면은 주택 공급 물량들을 많이 이제 확대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공급 물량들이 다시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또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이러한 타이밍적인 요소, 이런 상승기와 하락기가 계속해가지고 생물처럼 흘러가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장세가 온다면 이제 추후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 된다면 당연히 조정을 받는 시점이 올 거고요. 또 그런 조정이 받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거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익적인 측면이 나지 않는, 미분양이 나는 그런 공급들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다시 주택 가격이 부족하면서 상승을 하고, 이러한 기류들이 계속 이제 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국면에 있는 시점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부동산 시장 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타이밍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인데 또는 1주택자인데 어느 시점에 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느냐, 올바른 재테크를 하느냐, 자산을 하나 늘리느냐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는 부동산의 시장들,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의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이런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 정말 시장에서 빠르게 거래가 되고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들, 그리고 그런 부동산에서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거래되는 그런 실제 거래되는 클로징 가격들, 이제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을 클로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살고 있는 지역, A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 지역의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 뭐 전세 가격이 5억에 거래가 됐다.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나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생물처럼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동산의 가격들을 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사를 더 보면 뉴시스의 기사인데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이 2022년에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고 이 직방의 자료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청약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관심도가 지금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원가의 형식으로 살 수 있는 이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주택, 새로운 주택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중에 10명 중에 이제 6명이 이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 채널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뭐 구축을 매입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앞으로의 경쟁률이 좀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한테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75%를 우선 배정하면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더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주택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통해 가지고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하루라도 빨리 청약이 됐던 경매가 됐던 또는 구축의 아파트가 됐던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는 그 시점적인 타이밍을 가져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청약 물량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청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청약을 통해 가지고 2, 3년 뒤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굉장히 내 집 마련할 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이 청약의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이라든가 특별 공급의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정말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당첨 가능성이 높은지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자녀가 없어도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추첨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추첨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추첨을 통해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추첨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1인 가구에 희망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이런 조정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가격에 향방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 많이 오른 가격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거래가가 조금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조정기적인 부분을 거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정기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또 대출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일정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이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물론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들어가서 실입주해가지고 살 거라면은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겠죠. 내 집 마련 한 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시점이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은 미미하지만 2021년보다 2022년에는 이제 연립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을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이나 청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비율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주지역 이동이 18.4%, 면적 확대 축소가 15.7%, 본인의 가족 거주가 12.8%고, 이제 보면은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은 9.7%여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거주의 여건들을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편 주택 매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에 58.6%가 매도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세금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에 이제 출구 전략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지, 또는 이 상태가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도 어렵고,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매도 처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택의 지금 현재 조정기라고 해야 될지,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이러한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하염없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게 됐을 때 만약에 다시 한번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한 채의 리스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내가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내가 주택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목표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은, 이제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시점들을 잘 지켜보시고, 막연히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 가격들이 일부 떨어졌을 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너무나 높은 집값을 내가 주면서까지 사는 것은 합당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또 막연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막연히 떨어지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건이나 야건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택 가격을 얼마나 변동성 있게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생각하시면서 포지션적인 전략을 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기사들 몇 개 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출의 규제들이 점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이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되는 대출의 그 규제의 시점에서 완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점들이 오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택의 가격들, 향방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